인도 어느 작은 마을 일은 아침의 정막이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50세를 맞이한 나무는 이 마을에서 생선을 팔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늘 똑같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에 배를 타고 어업을 하고 잡은 물고기를 시장에 내다 팝니다. 하지만 나무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오늘도 똑같겠지. 그는 한숨을 내쉬며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업 준비를 하면서도 나무의 마음 한편에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실 나무는 젊은 시절부터 어부로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바다를 사랑했고 물고기를 잡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어획량도 점차 줄어들어 시장에서의 매출도 감소해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나무는 어선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자문했습니다. 그의 마음엔 절망감이 가득했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 듯 막막했습니다. 시장에서 물고기를 팔 때도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무뚝뚝하게 대했고 마을 사람들조차 예전에는 밝고 쾌활했던 나무가 이제는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모습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이젠 옛날의 나무가 아니야.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제 인생이 이보다 더 나아질 일은 없는 걸까? 나무는 매일같이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어느 날 나무는 어업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낯선 승려 한 분이 마을 광장에서 고요히 명상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승려는 마치 주변의 소란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마음이 이끌린 나무는 저도 모르게 말을 걸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왜 이런 작은 마을에 와 계신 거죠? 승려는 천천히 눈을 뜨고 나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붓다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마을엔 우연히 지나치는 길이었지만 당신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느껴지는군요. 그 말에 나무는 놀랐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이 그대로 꿰뚫린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이제 50살이 되었지만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 뿐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붓다는 나무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그 변화가 우리 마음에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흐름에 몸을 맡기면 새로운 길이 열리기도 하지요. 나무는 붓다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지만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에 도대체 무엇이 바뀔 수 있단 말입니까? 붓다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50살이 되었다 하더라도 인생에는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찾기 위해선 먼저 마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 말에 나무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눈을 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붓다는 잔잔한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시겠습니까? 제가 인생을 바꾸는 10가지 가르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무는 망설이면서도 뭔가 바뀔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이끌려 붓다와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무와 붓다는 마을을 떠나 넓은 들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행 도중 붓다는 나무에게 무상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상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며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의 평화로 가는 첫걸음이지요. 나무는 그 말을 들으며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어부로서 자부심을 갖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처럼 따라주지 않고 어획량도 줄자 불안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젠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건가 하는 생각에 빠져 있었죠. 모든 게 변한다는 건 제 인생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겠군요. 나무가 붓다에게 물었습니다. 붓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받아들이려면 먼저 자신 안에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나무는 이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기존의 고정관념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을 계속하면서 나무는 과거의 실패와 후회에 사로잡히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젊은 시절 많은 물고기를 잡아 시장에서 활발히 팔아치우던 화려한 나날이 떠오를 때면 지금의 자신이 얼마나 쇠약해졌는지 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걸까? 나무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붓다는 조용히 나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자신을 탓해봐야 아무 해결도 되지 않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미래를 결정짓지요. 스스로를 용서할 때 타인을 용서할 힘도 생깁니다. 나무는 붓다의 말을 들으며 자신을 용서한다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지 않을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고 현재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은 여행 중 작은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나무는 나이 지긋한 노인을 만났는데 그 역시 한때 어부였지만 이제는 노쇠하여 바다에 나가지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을 아이들에게 어업 기술을 가르치며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무는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더 이상 생업으로 어업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떻게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실 수 있으셨나요? 노인은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내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오. 나이나 직업이 내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법이요. 나무는 그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일에서만 자신의 가치를 찾았고 그 일을 더 이상 잘해낼 수 없게 되자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붓다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타인을 배려할 때 우리 자신도 구원받을 수 있지요. 나무는 이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무와 붓다는 잔잔한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맑고 투명한 강물은 고요히 흐르고 주변에는 나무가 울창하게 서 있었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듣기 좋았습니다. 붓다는 그 자리에 조용히 앉으며 나무에게도 명상을 권했습니다. 명상은 내면에 숨겨진 진실을 발견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종종 바깥 세상에 사로잡혀 내면에서 일어나는 혼란과 불안을 못 보고 지나치지요. 이 강물의 흐름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잔잔하고 한결같이 흐르지요. 당신의 마음도 이 강물처럼 고요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무는 붓다의 말에 따라 강물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잡념이 머릿속을 맴돌아 집중하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점차 차분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물의 고요한 흐름이 그의 마음속 소란을 씻어내주는 듯했지요. 강물은 절대 거슬러 흐르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을 따라 조용히 나아갈 뿐입니다.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저 지금 여기서 흐르는 것이죠. 붓다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마음 역시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무는 명상을 통해 과거의 자신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의 가치를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해왔는지 돌아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무는 명상이 마음을 다스리고 내적인 평화를 지키는 강력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명상을 마친 뒤 나무는 붓다에게 깊이 감사하며 매일 명상을 실천하겠노라 다짐했습니다. 해가 지고 별이 빛나기 시작할 무렵 나무와 붓다는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아래로 내려다본 마을의 풍경은 낮과는 전혀 다른 고요함을 머금고 있었고, 밤하늘에는 무수한 별이 반짝이며 정적이 나무의 마음을 감싸주었습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광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린 그 일부이며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지요. 붓다는 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연결을 잊고 자신을 고립된 존재라고 느끼곤 합니다. 나무는 조용히 밤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기 문제와 고통에만 집중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얼마나 좁은 시야였는지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별들이 서로 연결되어 광대한 우주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우주의 한 부분입니다. 붓다의 말이 나무의 가슴 깊은 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무는 자신의 고민이 우주의 시선에서 보면 정말 사소한 것임을 느꼈고,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 묶여있던 사슬이 풀려나가는 듯한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평온과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일까? 나무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아직 완전히 깨달음을 얻은 것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더 깊은 깨달음으로 가는 예감을 느낀 것뿐이구나. 나무는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가기 위해 계속 정진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나무와 붓다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산을 내려와 광활한 평원을 걸으며 자연이 지닌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 길에서 붓다는 인생의 진정한 목적에 대해 나무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바깥의 성공에 있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조화에 있습니다. 붓다는 차분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바깥 세상에 집착하면 마음은 불안과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진정한 충만함은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고 그것을 타인과의 조화 속에서 실현할 때 얻을 수 있지요. 나무는 지금까지의 삶을 다시 돌이켜보았습니다. 그는 가족을 부양하고 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정작 자신 안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전 계속 바깥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답은 제 내면에 있었군요. 나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붓다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찾아 헤매던 것은 외부가 아니라 바로 당신 마음 안에 있었지요. 그걸 깨달은 것이야말로 당신이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나무는 이 가르침에 깊이 공감했고 앞으로의 삶에서 무엇을 소중히 해야 할지가 분명해졌습니다. 바깥의 성공에 현혹되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타인과의 관계에 반영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행 중 나무는 자신이 가족들에게 소홀했고 일에만 몰두했던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족들과의 관계가 식어버렸다는 사실도 깨달았죠. 가족은 우리의 뿌리이며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할 때 깊은 사랑과 지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붓다가 말했습니다. 나무는 여행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간 후 가족들과의 관계 회복을 가장 먼저 결심했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아 그동안의 잘못을 사과하고 앞으로는 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아끼겠노라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모두에게 힘든 시간을 안겨서 미안해. 이제부터는 너희를 더욱 소중히 할 거야. 나무의 말을 들은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화답했습니다. 이 가족과의 재회는 나무에게 있어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족들과의 유대가 다시 깊어지자 그들을 통해 더 큰 위안을 얻고 마음의 평온을 더욱 단단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나무의 인생에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선사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나무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역할을 찾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붓다의 가르침을 전하고 명상 모임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열리는 이 모임에는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모두 마음의 평온을 갈망했습니다. 타인에게 봉사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나무의 가슴 깊이 자리 잡았고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나무는 자신이 배운 것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의 삶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자 간절히 바랐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마을 사람들도 나무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이 움직여 명상과 내면 성찰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마을 전체가 점차 평온과 배려가 넘치는 분위기로 바뀌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무님 당신의 가르침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는 기분입니다. 어느 날 마을의 장로가 나무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 마음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나무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감사와 충만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겪은 여행과 배움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에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붓다는 나무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배운 교훈을 젊은 세대에게 전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겪고 배운 지혜를 나누어야 다른 이들의 성장을 돕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붓다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혜는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때 진정한 의미를 갖지요. 나무는 그 말을 깊이 새기고 마을의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배움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어업 기술뿐 아니라 명상과 내면, 성찰의 중요성 그리고 인생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시작했죠.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무는 어느 모임에서 젊은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물질적 성공만을 좇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이 더 가치 있어요. 나무의 말은 젊은이들의 마음에도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들은 나무를 존경하며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나무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나무는 고요히 눈을 뜨고 아직 잠들어 있는 마을을 뒤로 한 채 집 밖으로 나와 동트기 시작하는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드는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이구나. 나무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과거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과 충만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붓다와 함께한 여행에서 얻은 가르침은 그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고 그를 비춰주는 등불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무는 앞으로도 이 길을 계속 걸으며 배운 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예전의 불만과 절망에서 벗어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진 새로운 삶으로 거듭났습니다. 몇 살이든 마음을 다시 다잡으면 인생은 호전될 수 있다. 나무는 그 사실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나무의 성장과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주며 인생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희망을 선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길을 걷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무의 이야기는 그가 스스로와 마주하고 붓다의 가르침을 통해 인생을 재생해 나가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나이에든 변화와 성장을 받아들이고 내면을 바라볼 때 인생이 호전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무의 성장과 변화가 몇 살이든 마음을 고쳐먹으면 인생은 좋아질 수 있다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전하며 우리 인생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 줄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조금이라도 열어드릴 수 있었다면 기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